그래서 실제 제도 운영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이제 N사에서 한 자료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경영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업적 역량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데, 보상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역할과 성과를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건데, 이제 책임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시면 본부장님한테 거의 핵심 그 사업부장이나 본부장한테 드리고, 회사는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사 가이드 내에서 현업 조직 리더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각 니즈를 다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매만지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산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거나 승진율을 관리할 때는 조직 리더가 줄 사람은 다 줘놓고 회사한테 추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 저희 내년 경영 성과를 경영 상황을 볼 때 이 정도 인상 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 줘버립니다. 이 안에서 맞추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 시장 가치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줍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몇 번 돌리고 나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많이 가는 구조로 지금 바뀌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점은 이제 여러분 유연한 거죠. 그래서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조정과 추가 조정이 있습니다. 기본 조정은 어떤 거냐면요. 전사 인상 지원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7% 정도는 A, B, C, D에 의한 인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A, B, C, D에 대한 인상도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어떤 본부장은 S부터 C까지 등급 구간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본부장도 있고요. 되게 뾰족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재원이 똑같거든요. 재원이라는 포인트를 항상 말해줬기 때문에 그 재원에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조직의 성격은 좀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추가 있는 게 뭐냐면 추가 조정입니다. 추가 조정이 다른 말로는 승진급을 매년 드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승진 재원을 만들어 놓은 거를 매년 드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분리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일 가이드를 많이 주셔야 될 게 추가 조정에 대한 가이드를 주셔야 되고요. 뭘 주시면 좋겠냐면 전사 연봉 정책선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게 정책선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자들이 과장하고 대리급들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에 제가 볼 때는 90% 정도 맞춰주시면, 회사가 재원이 없다면, 회사 분위기가 좋다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전문가들만 모여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85%면 나갑니다. 근데 90%면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1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고요. 정책선을 정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정책선에서 그러면 그 연차별 아니면 이 정도 역량 수준별로 그 대략적인 가이드를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조직 리더들이 그 추가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돌리게 되면 뭐가 좋냐면 가장 많이 세고 있는 시장 가치가 있는 허리끝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재원 정할 때 전사 재원은 보상 경쟁력과 지불력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 보통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인센티브는 보통 이렇게 정합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정도를 아예 PS 룰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인센티브 충당금이라는 거를 운영해서 재무제표상에 10% 정도는 아예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이미 비용으로 나간 걸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드는 방식을 활용했었습니다. 이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본부별로 일 잘하는 본부도 있고 일 못하는 본부도 있잖아요. 좀 권해드리는 거는 연봉 제한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직원들이 이동을 못합니다. 근데 많은 경영진들이 연봉 제한도 차등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인재 운영에 좀 자유도가 훼손되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센티브는 차등이 가는 게 맞겠죠.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역량 평가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역량 평가라는 게 뭐냐면 좌표를 찍는 것인지 그 사람이 그 연봉 그 시장에서의 위치를 찍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그 노력도를 평가하는 건지 되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SABC로 역량 평가를 한다면 그게 뭡니까? 좌표입니까? 당해년도의 노력도입니까? 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역량 진단이라고 해서 코멘트 위주로 평가를 바꿨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했던 업적 평가에다가요 역량 진단이라고 해서 이걸 종합하고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종합 평가 등급을 정하는데 업적 평가와 역량 진단을 뭐 점수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역량 진단을 참조해서 종합 평가 등급을 정하라고 구성을 해봤고요. 그 종합 평가 등급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기본급 조정할 때 기본 조정 때 활용이 되고요. 이제 추가 조정은 시장 가치 고려 추가 조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할 때도 기본 조정은 평가 등급을 좀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ABC래도 같은 S래도 이 금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센티브 지급할 때도 추가 조정을 활용해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결과가 어땠냐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실제 발생했던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되게 일을 잘했었거든요. 잘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성과평가가 2년 연속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시 기본급이 2,400이었는데요. 2년 동안 매년 8%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 올라서 2,592만원. 근데 또 8% 올라서 2,799만원 됐는데 3년차 근무 중 경쟁사에서 연봉 3,300을 제시하자 가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사는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사 시 기본급 2,400이었는데 2년차 A등급 기본 인상률에다가 추가 조정을 해줬습니다. 2,700. 그 다음에 3년차 A등급 기본 인상률 8%에다가 추가 조정해서 3,000을 맞췄더니 경쟁사 제안에 왔는데 회사 분위기가 좋고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강점이 뭐냐면 혹시 여기서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조여서 보상 지원 부족으로 허리급 인재가 지속 유출되는 일면 인재 상한화 입교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그 고직급자들이 이미 자기네 시장 가치에 도달한 고직급자들의 연봉 인상은 억제가 되고 그 재원들이 허리급한테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의 내부 형평성을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을 매년 채용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채용할 때는 그 돈 주시거든요. 꼭 내부 인재들한테는 그렇게 좀 잣대가 너무 엄정하시더라고요. 특히 HR 담당들이 그런 관점 많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를 데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좀 유연해지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조직이 합병이 돼갖고 연봉 수준이 안 맞을 때 요걸 한 몇 년 돌리시면 그냥 짱 맞게 되는 구조는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시장이 열려 있어서 인재 유출입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열린 환경이시라면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특히 조직이 좀 너무 딱딱해갖고 변화가 없고 아래 직원들이 계속 허리끝들이 유출되는 조직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절대평가만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한테 다 A만 주는 본부장이 있으면 다른 조직하고 분명 형평성이 생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조직 리더들한테 설명해야 할 때 서열을 매기라고 했습니다. 팀 내 서열을, 여러분 그것도 점수도 아닙니다. 그냥 1, 2, 3, 4, 5로 다 서열 매기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구성원한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그 등급을 매겨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요걸 다 모아서 본부에서 다시 온라인을 시켰는데 이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팀장들은 얄미운 팀장들이 있습니다.
구간대를 80점에서 90점 거의 그냥 아시죠? 80에서 100점 이렇게 좁게 구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합니다. 누가 피해 볼까요? 회사 원칙에 따라서 피해 본 사람, 피하는 사람들이 피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보존 개수를 넣는다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열을 매겨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공개되는 것들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가더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 정보는 상대 평가 정보는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량 진단이나 평가 코멘트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HR 담당자들처럼 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특히 개발자 같은 분들은 평가 결과 할 때요 한 줄 씁니다. 한 줄. 그럼 구성원들한테 시스템으로 피드백 되면 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렇게 문장 형태로 샘플 코멘트를 직원들한테 다 줬습니다. 특히 그 평가하는 평가자들한테 줬습니다. 코멘트 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자기가 잘 써먹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내가 코멘트를 받았다는 느낌을 약간이나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그 평가 가이드를 주실 때 코멘트 위주로 할 수 있게 좀만 더 많은 그 샘플들을 주시면 그 훨씬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히 올라가는 거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 보십시오. 좌표를 매기는 당해는데 노력도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시장에서의 위치를 말씀하실 건지. 그럼 여러분 위치로 말씀하실 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역량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 아예 조정할 때요. 우리가 그룹 회사 내에서 구간별로 가이드를 드리고요. 이 담당자가 이 사람이 어떤 구간대에 속하는지를 그 조직 최고 리더한테 선정하라고 하면 좌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좌표에 맞게 그러면 좌표에서 주는 제가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 가이드. 거기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너무 차이가 나면 올려주라고 섬세하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되게 고령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니까 회사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허리급들이 많이 세고 있거든요. 요걸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약간의 어떤 아이디어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사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및 조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제도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 보상, 승진, 시장 가치의 정합성을 깨지 않도록 제도의 정합성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운영하실 거면 승진 심사위원회나 승진율 관리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승진을 없앴다면 오늘 말씀드린 추가 조정이라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반 평가 제도 보상 운영 시에는 조직 리더의 평가 보상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한테 많은 걸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가로 도입돼야 될 게 뭐냐면 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라고도 하고 상향평가라고도 하는데 상향평가나 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회사가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윗분이 목소리 너무 세갖고 부서 구성원들이 날 평가한다고 하면서 그걸 막아버릴 거면 문제가 뭐냐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 직무의 다양성 수준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개발자를 기획자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근데 심사위원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얼굴 많이 비치고 친근한 사람한테 승진심사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직무가 많다면 승진심사위원회를 승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사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직무가 단순하다면 제너럴 매니저만 있는 조직이라면 가능하겠죠. 이런 포인트를 좀 챙겨보시라고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화려하지만 맞지 않은 옷을 입히시면 그 HR 담당자께서 회사를 망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 정말 멋진 컨설팅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무 역량 인사 기반 제도 같은 것들 실제로는 안 먹힙니다. 실제 뭐 좀 단순하지만
좀 심플하지만 회사에 진짜 맞는 옷을 한번 입혀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직무 등급 이런 것들은 이름만 멋있는 거지 과장, 차장, 부장 이게 G1, G2, G3로 바뀐 것 뿐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정말 시장 등급 구간, 내가 회사가 원하시는 등급 구간대로 정확한 네이밍을 만드셔갖고 구성원들을 매년 그 등급 구간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실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감사합니다.